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당시만 해도 미국을 뭐 위대하게 이러면서 아주 큰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막상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이거 뭐 안 되겠다 싶죠. 지금 괜히 트럼프를 뽑아놨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자, 지지율이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급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만 잘 알면 됩니다. 주가 부양 소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겁니다. 주가 부양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민심을 안 되겠는데? 트럼프 자기 마음이죠. 일단은 이것 좀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폭탄 터트려 가지고 또 지지율 또 끌고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어서 라도 내가 원하는 거 없겠다. 뭐 뻔합니다. 이 트럼프 하는 거. 이 협상의 기술 이게 뭐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뻔하다. 그래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최고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마조마하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다. 또 한마디 하면은 주가는 좀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지율도 같이 더 가파르게 급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급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어떻게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또 분위기가 또 불타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2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트럼프 지지율이 42%로 급락을 했는데 1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지금 트럼프가 인지를 안 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 더 가파르게 내릴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걸 인지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지지율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올 정도면 미국 언론에는 뭐 수십 개의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네. 뭔가 좀 다시 주가 부양책을 내놔야겠다. 자, 이렇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관세죠. 관세 가지고 어떻게 좀 미국을 부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관세 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중국 245%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베트남 46%, 한국, 일본 24%, 25% 뭐 이렇게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증시는 박살이 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내 재산을 계속해서 깎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자,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변덕이 죽 끓듯이 하고 있죠. 이제 막 내려가다가 관세 유예한다 이렇게 해서 주가 또 팍 올리니까 중국을 다시 때리고, 또 주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엔비디아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하겠다, H20 뭐 이런 소식이 하죠.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이게 워낙에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미국의 국민들이 질려버리는 거죠. 벌써부터 질려버렸다. 너무 제멋대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협상을 위한 이런 작업인데 너무 이게 세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지율이 42%로 역대 최저인데, 이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피곤하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기업들도 피곤하고, 또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관세가 많이 붙으니까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거를 계속 느끼겠죠.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싫겠죠. 트럼프 뽑아놨더니 정말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생겼을 거다. 그런
느낌을 받은 지지자들이 돌아섰죠. 1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자, 취임 직후 대비해서 14%나 급락을 했죠. 부정평가가 52%다. 1기 때보다 더욱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지금 이거는 변덕, 관세, 물가, 주가, 채권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 난국인데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하면은 또 주가를 폭락시키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이 사람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했죠.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다.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장사를 할 겁니다. 장사.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면 이제 관세 조금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일본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데 칭찬 비난 이렇게 반복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일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세 경고를 날리고 있죠. 근데 트럼프의 이 생각이 금리를 좀 낮춰라 빨리. 물가 상승 안 한다니까.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빨리 낮춰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물가가 상승을 하고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이 관세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깎아주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잘 또 잡아 놓으면서 관세도 좀 유리한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자, 요런 지금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내 속도 모르고 말이야. 요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져오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세 부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왔다. 관세 많이 깎아주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내가 해소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중국 협상 테이블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중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주가 흐름이 계속 변덕 때문에 움직이겠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안 좋네 불확실하네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런 나라죠. 다른 나라 24년도, 23, 24년도에 막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꼴찌입니다. 꼴찌. 전 세계 꼴찌. 그러고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쌍바닥 잡고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가가 정말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세로 급락이 내려오던 이런 부분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되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서면 내 거도 다 같이 잘 올라가 있는데 내 거는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자기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여기서도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탁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갈까 말까 불확실해 두려움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러더니 급등이 나오더라. 지금도 불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왔다 갔다 불확실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뭐 때가 되면 급등이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아주 오랫동안 이 관세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도록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또 뭔가 한마디에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관세고 뭐고 간에 기업의 가치를 볼 때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 지금 계속 많이 관세 때문에 많이 짓눌렸죠. 많이 짓눌렸는데 얘 지금 PER이 4입니다. PBR이 0.4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엄청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얘도 올라갑니다. 아무리 관세 어쩌고 해도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정말 트럼프발 이 관세 때문에 무역이 완전히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안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서 전세 폭망하면은 모를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매우 희박하고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죠 트럼프 내려올 겁니다. 뭐 계속 뭐 그 자리에 있게 뭐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도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반 트럼프 이런 정서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심하죠.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지금 여기저기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압적인 이런 트럼프의 모습은 지금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거의 독재자처럼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강압적인 조정 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미국 내부도 문제지만 전 세계에서도 너무 심하게 계속하면은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트럼프 계속 저렇게 했다가 좋다 했다가 나쁘다 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줄타기를 아주 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진행을 좀 하고 증시는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